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로 발표된 애플의 아이폰 16e 여러모로 지금 시끄럽죠? 비싸니까요. 미국 가격 599달러고요. 일본 가격 99,800엔이고 한국도 1차 출시로 2월 28일 날 나오지만 99만원이라는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랬습니다. 128기가 99만원부터 최대 512기가에 144만원까지 가는 가성비 좋은 보급기를 기대했는데 모두의 기대와는 엇나가 있는 이런 새로운 모델 아이폰 16e 대여해서 이틀 정도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많은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놀라운 실수에 가깝거든요. 제가 사용해본 모델 아이폰 16e의 블랙 모델입니다. 앞면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와 똑같은데 박스에 애플 로고 정말 심플하게 아이폰이라고 써있고요. 후면에도 심플하게 아이폰 16e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부에는 유심핀하고 USB-C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없습니다. 이외에 설명 문서가 전부라는 거. 한 손으로 제품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예뻐요. 알루미늄의 금속의 느낌이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깔끔하게 왼쪽에 액션 버튼 보이고 볼륨 있고요. 하단부에 이렇게 유심 삽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USB-C 포트. 최신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은 없으니까 여기는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프로맥스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 부분이 있죠. 프로맥스랑 나란히 놓으니까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 카메라에 튀어나온 정도가 두 모델이 다르죠. 쥐었을 때 엣지가 더 날카로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인데 이 후면의 컬러감이 오묘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상당히 달라요. 잘 보면 얇게 글래스가 있어서 매트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애플 로고랑 카메라 영역 부분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액센트가 느껴지는 이런 디자인인데 그 외에 뭐 텍스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미니멀합니다. 더군다나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는 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깔끔하긴 하다. 기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깔끔하긴 하다라는 느낌은 와닿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아이패드 프로 M4가 생각나더라고요. 색감은 다릅니다. 색감 달라요. 이 두 개는 되게 다른데 패밀리 룩이다 라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정품 케이스 몇 가지랑 한번 또 매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플 블랙 케이스, 레이크 그린, 윈터 블루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카메라 부분 커팅된 부분이 가로로 길고 여유있게 파져있는 모습이 새롭습니다. 안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가 없어요. 아이폰 16e에 맥세이프 기능이 없죠. 추가적으로 케이스에라도 뭔가 있기를 기대하신 분들 정품 케이스에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 블랙 장착하면 이렇습니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꽂았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든지 애플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정품 케이스를 사면 기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섭섭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아이폰에서 기대하는 뭔가가 사라져버린 느낌이고 제 저울에서 167g이 나옵니다. 정품 케이스를 씌우면 196g이 되네요. 무게가 꽤 추가되죠. 그린이랑 조합, 톤 다운된 녹색이고 테두리랑 제품색이랑 핏이 잘 되는 느낌이라 녹색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블루랑 매칭은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블루랑은 매칭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빛을 받으면 되게 밝은 블랙인데 되게 오묘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파란색이랑은 잘 안 맞는, 잘 안 붙는 느낌이 좀 있는데 순정 배경 화면과 보는 앞면의 느낌은 잘 어울리는데 아이폰 14랑 케이스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폰 14 느낌이랑 거의 같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아이폰 14 케이스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게 달려 있습니다. 쿠팡에서 구입한 저렴이 케이스인데 자석이 이렇게 좌측으로 부착돼 있죠. 아이폰 14용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껴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카메라 섬 공간이 아래가 남아있지만 비율도 썩 이상하지 않네요. 볼륨 버튼도 잘 맞고 액션 버튼 위치가 아슬아슬하게 비율이 안 맞긴 한데 그렇지만 문제없이 눌릴 수 있는 사이드 버튼 잘 맞고요. 아래쪽에 스피커 구멍이 살짝 어긋난 느낌이 있긴 한데 아이폰 14 케이스를 써도 무리가 없다는 거. 또 사실 요즘에 케이스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품 케이스는 이런 액세서리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붙지 않고 자석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케이스가 이렇게 맥세이프 느낌의 자석이 있다면 여기에 붙여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게 뜨지 않죠. 무선 충전 자체는 되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뜨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케어 들고 이 자체만으로 쓰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깔끔하게 이 상태로 갖고 다니면서 쓰고 싶어 하실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요 몇 년간 아이폰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 맥세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악세를 부착하거나 하는 방식을 쓰시잖아요. 그만큼 유용했던 건데, 그게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굉장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맥세이프는 이제 아이폰의 정체성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맥세이프 악세사리를 쓸 때 기능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이폰의 소위 갬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없으니까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부분, 전용 배경화면 이렇게 해놨는데, 배경화면이랑 이 기기 느낌 자체는 찰떡이긴 합니다. 애플답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했어요. 깨알 같은 게 이 윗부분에 무지개가 슥 올라오죠? 이게 레이어 처리가 돼 있어서 이 숫자를 가리는 영역만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상당히 섬세하죠? 배경화면 설정의 콜렉션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켰을 때 이렇게 나오고 화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약 6.1인치 OLED 스크린에 밝고 선명합니다. 다만 역시 프로와 급나누기로 60Hz를 고수하고 있어서 아이폰 16e 모델도 역시 60Hz죠. 그런데 이것까지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시 노치를 만나게 되니까 2025년인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난다는 거죠. 트루뎁스 카메라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확실히 보기 더 낫긴 하거든요. 노치 영역이 이렇게 더 크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 느낌이 날 뿐더러, 에어드랍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뜨잖아요. 기능성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그게 없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베젤에 좀 그래도 관대한 편입니다. 기기의 어우러짐을 중시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16 프로맥스 쓰다가 이거 쓰니까 되게 볼드한 베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 화면이 조금 답답해 보이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체감이 재밌는 게 13 미니랑도 비교해보니까 아이폰 13 미니랑 거의 유사하지만 살짝 더 16E 쪽이 베젤이 눈에 띕니다. 베젤에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나봐요. HDR 기준으로는 1200니트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상위 모델 아이폰 16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HDR 기준으로 최대 1600니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밝은 HDR 영상을 볼 때 좀 더 또렷또렷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거고, 16 이쪽도 일상에서 화질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불만이 없으실 텐데 밝은 태양 아래서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잘 보입니다. 다만 역시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군을 저는 갖고 있다 보니까 야외에 부분적으로 최대 2000니트까지 이런 모델은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 또 한 단계 더 밝아 보여요, 야외에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 보신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긴 한데,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스피커입니다. 프로맥스를 쓰는 입장에서도 스피커는 오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피커는 와이드하면서도 파워도 좀 느껴지고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성능 부분은 최신의 A18 칩셋을 탑재했죠. 그런데 또 일반 아이폰 16의 GPU보다 코어가 또 16 프로맥스랑 같이 긱벤치를 띄워보니까 요거는 18.4이긴 한데 A18 프로라고 나오고, 지금 새로운 16 이쪽은 모델명은 아직 안 나오네요. 램은 그래도 상위 모델이랑 똑같이 8기가를 썼다는 거, 그래야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어지만 4월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의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쓸 수는 있다는 건데, 프로맥스랑 비교해서도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CPU 성능 자체는 물론 높은데 GPU 점수를 보면 재밌는 게 약 24,000점 정도가 아이폰 15보다는 높고 15 프로맥스보다는 낮은 정도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플래그십인 16 프로맥스
프로맥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성능은 그래도 요즘 기준에 맞는 건데 빠릿빠릿하더라고요. 60Hz 디스플레이 감각은 느껴지지만 역시나 구동 자체는 상당히 쾌적한데, 요즘 실질적으로 폰으로 많이 하시는 거 세로 동영상으로 쇼폼 같은 거 만드시죠? 약 1분짜리 4K 아이폰을 찍은 영상에다가 자막에다가 색보 정한 프로젝트 동일한 거 CPT 영상인데, 이거를 2K 영상 스탠다드 품질로 변환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영상에 대해서 확실히 빠르네요. 확실히 빠른데 요쪽도 요 정도 기세로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영상을 다루고 편집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더라고요. 물론 아이폰 16 일반 모델보다는 GPU 성능이 살짝 너프되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콘솔 게임들, 고사양 게임들이, 아이패드는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가 최저 기준이고 아이폰 16e도 이런 콘솔 게임을 지원합니다. 15 프로 라인과 16 라인들은 콘솔 게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램과 더불어서 최신 칩셋의 이점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겜돌이다 보니까 USB-C로 바로 연결하는 컨트롤러 액세서리,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하자드 2인데 요거 잘 되더라고요. 조금 놀랬는데, 그래픽 옵션이 해상도 기준 1948900 품질 우선 메탈 FX 업스케일링 사용했고, 모션 블러 끄고 피사계심도 켜고 렌즈 왜곡 켜고 필름 노이즈 껐습니다. 그래픽 메모리에 여유폭이 많이 남더라고요. 가용 메모리가 약 6기가라고 나오는데 지금 메모리 2기가도 안 사용해서 여유가 좀 있고요. 상당히 매끄럽게 바이오하자드 2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60프레임 느낌까지 나오는 그런 성능은 아니지만 아이폰 16e로도 요 정도가 된다. 잘 되죠? 저 좀 놀랬어요. GPU 코어가 너프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AAA 게임들을 구동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역시 그래픽 해상도를 2532-1170까지 올리면 상당히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프레임이 떨어지고 한눈에도 지금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려졌는데요.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빡센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게임들을 원활하게 돌릴 정도는 된다. 그런데 새로운 모델도 USB-C죠. 물론 프로라인처럼 USB-3 스피드는 아니지만 USB-2 스피드고 USB-C로 간편하게 충전하고 쓰는 건 되는데 외장 SSD 잘 인식되고요. 테스트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차등이 있더라고요. 16 프로맥스 USB-C 디스플레이 출력으로 외부 디스플레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16e에서는 꽂았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너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렇게 USB 허브를 통해서 4K 출력을 하는 경우도 16 프로맥스는 잘 됐지만 아이폰 16e는 인식이 되지 않아서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어플레이를 통한 무선 미러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선이라 지연이 있죠.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고, 아이폰 16e 모델은 싱글 카메라 사양이죠. 요 4800만 화소의 이 싱글 카메라 사양, 바닥에 놨을 때 안정적으로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좋았습니다. 그거까진 좋았는데 동영상에서 HDR 4K 60프레임까지 그리고 4800만 화소답게 기본 2400만 화소 모드에 해상도 컨트롤을 켜면 HEIF 맥스 4800만 화소 모드를 이 16e도 쓸 수 있어서 4800만 화소 모드에 26mm f1.64라고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나오죠. 풍부한 대비에 이 색감 모드로 찍었는데 프로세싱 자체는 스마트 HDR5 최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이 상위 이 프로맥스 같은 라인의 4800만 화소보다 센서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프로맥스는 센서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 들이밀면 초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초광각을 활용한 접사 모드를 활용해서 이걸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16e는 더 들이대도 지금 이 정도까지 들이밀어도 초점이 맞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센서 크기도 작다는 겁니다. 다만 애플의 프로세싱이 빡세게 들어가서 일상에서는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도 상황, 특히 동영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화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센서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웃포커싱에서 쓰는 걸 많이 하는데 16.2는 예전 아이폰 10R이 생각이 났는데 인물 사진 모드를 켜게 되면 사람이 인식되지 않았다고 뜨죠. 사물의 아웃포커싱을 찍고 싶을 때 멀리 가도 들이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고 나오죠. 셀카로 바꾸면 사람이 인식되니까 이제 되거든요. 요건 되는데 요것도 16 프로맥스로 찍으면 배경 빡세게 흐리게 한 다음에 초점 바꾸는 것까지 되거든요. 지금 16.2는 배경 흐리는 거 되는데 초점 바꾸기가 안 되고 그냥 포트레이트 모드를 켜고 끄는 거밖에 안 돼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색감 만드는 게 예전 세대죠. 이거 예전 세대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톤 만들고 하는데 저도 잘 썼거든요. 이거는 찍고 난 다음에는 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16 라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새로운 사진 스타일의 색감 만들기였으니까 이렇게 16 프로맥스에서는 다양한 색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고 심지어 찍어놓은 사진도 바꿀 수가 있죠. 색감을 이렇게 내가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이폰 16 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16이라는 이름을 공유했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같이 갔어야 된다. 이 외에 동영상 촬영 부분에 있어서 액션 모드 없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 없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 부분도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다. 그런데 동영상 자체는 잘 나옵니다. 동영상은 잘 나와요. 걸어가면서 말을 해보고 있고요. 둘 다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전면 카메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걸어가면서 말을 해보고 있고요. 둘 다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전면 카메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걸을 때 이렇게 폰을 움직일 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걸을 때 이렇게 폰을 움직일 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근데 16 이쪽도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아이폰 16 세대의 특징인 이 오디오 믹스 기능, 프레임 안에 있는 소리만 나오는 거 스튜디오 음향으로 바꾸고 시네마틱하게 배경과 전면의 음향 비율을 믹스하는 이런 기능, 이런 최신 기능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의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부분은 C1 칩셋이라고 하는 애플 자체 통신 칩셋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은 좀 불안하잖아요. 전성비 좋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스피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다운로드 스피드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업로드 80메가 정도, 업로드 이 정도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5G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정도 지금 양호하게 바로 16 프로맥스로 바꿔서 16 프로맥스 쪽 이 정도 나옵니다. 16 프로맥스 이 정도 나오고요. 업로드 지금 이 정도 나오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5G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실사용에서는 이동하면서 쓰는 거니까 끊김이라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더 사용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디스플레이 밝기 60% 5G 상태로 86%부터 3시간짜리 영화 오펜하이머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달지 68%가 됐네요. 16.2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영어로 사용할 수 있고 4월부터 한국어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액션 버튼에서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버튼 설정 가면 이렇게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나타난다. 그래서 누르면 켜집니다. 이렇게 뜨는데 굉장히 빠르게 뜨고요. 원하는 대상 눌러서 상품이나 대상 찾는 거 가능하고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큰 강점이죠. 가운데 무슨 말인지 번역해줘. 요거는 지금 한국어로도 됩니다. 챗GPT가 받아주는 거라. 이렇게 나왔죠. 이미지 가운데에 있는 문구가 이게 초콜릿과 피스타치오의 독특한 사랑이라는 거를 챗GPT가 해석해주니까 지금은 영어지만 4월부터 한국어로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이폰 16.2도 사진 편집하실 때 클린업 기능 가능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잖아요. 확대해서 요거 사람 얼굴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같은 거 되거든요. 또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유사한 AI
AI 서비스 기능들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 거고 간편하게 사진 앱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외에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로 이미지 생성하는 거, 또 젠모지로 나만의 이모지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시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앞으로를 생각해서는 그나마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4월부터 나의 찾기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차등 포인트가 있어요.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 활용하는 기능이랑 또 스레드라고 하는 홈 네트워크 연결하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에어태그 이제 쓸모가 늘어날 텐데 지금도 사실 정밀 탐색은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거 외에도 이게 나오죠? 이게 절로 가면 이렇게 멀어서 나오죠. 근데 이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여기 있다고 나오고 진동도 나와요. 향후에는 이제 주소까지 다 나올 거고, 그런데 16.2에서는 보면은 지금 향후에 위치는 나오겠지만 정밀 탐색이 아예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에어팟 프로2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2에서는 찾기에서 이렇게 파인드가 나오긴 나와요. 16.2에서 나오는데 그냥 근처다 멀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신호를 단순하게 측정하죠. 그런데 16 프로 같은 모델은 찾기가 이런 식으로 색깔도 아예 달라요. 정밀 탐색이 되니까 아까 에어태그처럼 이렇게 나오죠. 멀어지면 거리까지 나오잖아요. 가까이 오면 이렇게 여기라고 뜨죠. 물론 모든 기계들이 플래그십일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비싼 가격일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믹스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99만원을 내고 이걸 사라고 추천하기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 적정 가격은 정가 75만원 그 정도 됐으면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빠르고 그냥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